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드디어 2,800선을 돌파를 했었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2,700선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또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내마녀의 날을 맞이해서 엔비디아가 연속 이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시장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잠시 후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다음 주 시장도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밀반도체 후속 하반기 히어로주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좋은정보위원과 돌아올게요. 머니투데이 방송 베스트 어드바이저시죠.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뭐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자, 그럼 우리 증시는 어땠는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날이 있긴 했잖아요. 2,800선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좀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2,800포인트 넘었나? 라고 생각한 게 우리 주식회님 말씀 듣고 알았어요. 솔직히. 어떤 뜻이냐면 지수는 나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주식을 한 지 30년이 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실전 위주로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지수하고 개인 투자자들 수익하고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시장 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지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박스권이 전개됐다. 물론 코스닥이 안 좋았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에서 답을 구하자. 딱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계속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가 화장품, 그다음에 또 전력 인프라,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 또 어제는 뭐 일부 신규 상장도 괜찮았죠. 뭐 그리드 워즈라든가, 그다음에 또 반도체에서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도 시켜드렸고 몇 번씩이나 공략했던 DI, 그다음에 또 화장품에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또 뭐 기타 등등 있죠. 그다음에 또 전력 인프라는 요즘 뭐 전력난이 아주 뭐 심화되고 있죠. 예, 요즘 폭염에다가 또 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난립니다, 각국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HD 현대일렉트릭이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바이오에서 이따 제가 스페셜 리포트를 준비했는데 알테오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상승 탄력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은 어떠냐? 저는 코스닥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과매도권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과매도권에 진입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렵고 이제 안 보게 되죠. 예, 그런데 항상 기회는요, 예, 그럴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여전히 이제 코스닥이 좀 중심이 될 겁니다. 시세 제가 볼 때는. 물론 엔비디아 그 영향 때문에 뭐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하락했어도 불구하고 어제 미코라든가 DI 같은 거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만들어지면 결국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순환 종목 장세를 노리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그럼 유망 섹터는 뭐냐? 신규 상장주, 여전히 또 반도체, 바이오 테크놀로지, 또 화장품, 뭐 이런 쪽에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눌림을 주는 종목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관심을 두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시장 전체로 볼까요? 왜 코스닥이 기회인지? 자,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812포인트까지 올랐군요. 그러다 이제 눌림이죠. 근데 우리가 2,800포인트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보면 뭐 여기 어떤 뜻이냐면 제가 이렇게 투자의 팁으로 말씀드리는 게 2,800포인트? 이건 뭐 큰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게 이때부터 2,800포인트 돌파했으니까 그냥 3,000포인트 가자 하고 이제 쫓아다니단 말이에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죠. 꼭 어김없이 눌림을 줘요.
주식을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뉴스 따라하지 마시고요. 많이 올랐을 때 소위 말해서 흥분하지 마시고 그게 뭐냐면 포모 신드롬 또는 남의 장애가니까 나도 가는 여러분들 레밍 신드롬 거기에서만 좀 멀어지면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는 지표들이 뭐냐? 알고 굉장히 쉬운 게 있어요. 우리 주리앤키는 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되게 쉬워요. 이 자리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쉬워요. 그때 뉴스 이렇게 내렸을 때는 좋은 뉴스 안 나오거든요. 이때가 기회였고, 이때 노란색이 과매도가 이때 기회였고요.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여기서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뜻이냐면 너 나한테 함부로 달려들지 마. 나 지금 빨갛게 열나 있어. 경고를 주는 경고 주지. 너 오면은 다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퍼렇게 멍들 수가 있어. 그런 이 음성 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주식 쉽게 알고 계시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론이 많이 팽배할 때죠. 근데 이것은 당연히 이제 좀 눌림이고 또 주봉 보실까요? 주봉 보면은 적산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적산병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실 거예요. 거의가 또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이때부터는 저런 경계 모드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이제 우리가 뭐 코스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는 코스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주님께는 배우셨죠. 그러면 지금 코스닥은 어떤 건가요? 노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코스닥이요. 코스닥에는 위에 약간 노란색. 약간 이건 뭐예요? 과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매도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코스닥 쪽이 우리한테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시황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항상 뭐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정말 우리 주식하는 목적은 뭐죠? 그거 뭐 두말하면 좀 여러분들 잔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뭐 오른 종목 복귀하면서 뭐 때문에 오르고 지난 거 복귀하면서 뭐 때문에 안 합니다. 항상 수익난 종목을 선점해야 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로 집적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기술적 지표다.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다음 주를 미리 한번 조감해 봤네요. 네. 실전 주식은 지수보다 종목에 더 집중해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주식은 이제 오를 때 하락을 준비하고 하락할 때 상승을 준비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은정 위원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위원님, 이번에는 저희 이번 주에 또 흘러갔던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이번 주 종목이요? 네. 오늘 그 전에 공부 먼저 해야겠죠. 공부해야죠. 죄송합니다. 공부부터 하고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제 30년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회사도 근무했고요. 네. 이거 결코 제 프로필을 잘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사실 좀 이제 업력이 오래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좀 뭐가 나오죠? 관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들이 이 시장에서 95%분들이 참 가슴 아픈 매매를 하세요. 그게 뉴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들이에요. 그건 물론 갈 수도 있죠. 오르는데 많이 오를수록 주가라는 건 뭐냐면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또는 아니면 뭐예요? 조정이 일어나기 쉬워요. 아까 조금 전에 배우셨죠. 예, 그러게 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에서 좀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셔서 좀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나 안타까운 심리가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크게 두 트릭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야구할 때 쉽게 해서 점수 낼 때 안타, 번트를 통해서 또 1루타를 통해서 점수 내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말로 홈런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말로 홈런을 치게 되면 크게 나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공부할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잘 아실 겁니다. 10배거 이상 그런 또 10배거 또는 단기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들 IT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한미 반도체 10배거 이상이 나왔죠. 정확히 1100%가 수익이 났고요. 제가 머니투자 최초로 반도체 업황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그 맥점 자리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최근에 들어서 2월달, 3월달, 4월달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던 SP소프트, AI의 숨은 진주였죠. 예, 그 다음에 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냈습니다. 더불어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것도 이것도 300%가 넘는 다 방송 추천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결의를 달리해야 할까 합니다. 다음 주 관심을 두면서, 다음 주에는 참, 저 반도체 다루기도 어렵죠? 뭐 이것저것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유전개발, 뭐 왕고래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네, 대왕고래 말씀하시는 대왕고래. 대왕고래 그것도 따르기 또 어렵고, 저는 뭐 그닥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서 참 예산 단계 160억밖에 안 돼요. 제가 여당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년에 그 시추한다면 최소한 1,000억 이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지금 야당에서는 막 지금 국회 쥐고 흔들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냥 그런 거 따라하기 좀 어렵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한번 이번 주, 다음 주에는 한번 제약바이오를 관심에 두십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겸 또 실전 매매를 통해서 말로 홈런 종목을 리뷰하면서 또 이제 다음 주도 한번 대비하는 그런 전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홈런 수익 종목이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특히 여러분들 이거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주식이라면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업황 사이클에서 제가 작년 2분기부터 재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적자에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 치킨 까면 때 하이닉스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것 때문에 이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클이 몇 년 만에 돌아왔고, 제약바이오 같은 건 어떤 거냐면 팬데믹 이후에 2020년 3월이었죠. 딱 4년 만에 돌아온 사이클입니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되는 그런 기업들, 또는 CMO를 비롯해서 CDMO, 개발까지, 디벨로퍼먼트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뭐 IT 버블도 그렇고 이 바이오스 버블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옥석가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고, 좀 안 좋았던 게 셀러브리, 그 다음에 물론 저는 여러분들 또 혹시 H1V 주주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충격을 한번 가져왔잖아요. 저는 H1B를 말씀드릴 때 이것은 4월 달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 리보세라믹 그 개발하는데 9개 회사가 필요하죠? 저는 이게 좀 거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식할 때는 냉정해야 되거든요. 또 전문가는 바른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 전체의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럼 첫 번째 이제 제약업종을 한번 차트를 봐요. 저는 이 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미래를 포캐스팅 할 수 있다는 늘 계속 강조 드리거든요. 이것은 선점 효과예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 이게 주봉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 여기서 이제 바닥을 쳤죠? 상승 1파, 그 다음에 조정 2파. 그러면서 엘리어트 파동에서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상승 3파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면은 조정 4파, 지금 상승 5파인데, 그러면 보통 상승 5파가 이제 피부나치 수율에 의해서 상승 1파의 길이만큼 가거나, 또는 여기서 실패가 나타나는 정고점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업종도 서서히 볼 필요가 있다. 제약 바이오 섹터도요. 좀 생뚱맞죠? 아마 제약바이오 얘기하는 분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논리적으로 저는 접근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공부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좀 제약바이오도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항상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좀 누르고 있지만,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이 브로드컴이라든가 또 마이크론 따라가잖아요. 항상 대장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업황, 그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대략 우리가 오늘 가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정보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렸던 말로 홈런 수익 종목 제 1타는 바로 1위는 알테오젠입니다. 사실 제가 머니투데이 처음 방송에 와가지고 여러분께 드렸던 게 뭐냐면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바이오를 보시자. 그러면서 제 1바따로 여러분께 드렸던 게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10시 방송에서 여의도 주식왕에서 저를 600%의 사나이로 만들었습니다. 바이오에서 탑티어는 바로 알테오젠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뭐 한동안 좀 쉬고 이제 가고 있는 그런 건데 158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알테오젠이 왜 이렇게 가느냐? 핵심 투자 포인트는
역시 키트로다 SC 제형 주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맥 주사 같은 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피하 주사로 해서 바로 우리가 쉽게 맞을 수 있고 이건 빨리 이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머크사하고 아까 제가 라이센스에서 말씀드렸는데 266억 계약금 받고 앞으로 남은 게 5,700억 정도 이것뿐만 아닙니다. 계속 연달아서 빅파마들하고 이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어떤 그러니까 머컷에 독점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더 이렇게 영토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좀 시간은 지났지만 3월 21일부터 수혜 황금 맥짐에서 공략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최근에도 공략했죠. 이게 이제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ALT-P1 이건 뭐 회사가 정하는 것들이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뭐 여기 브레스트 그래가지고 뭐 유방 같은 것도 나오고 또 아일리아도 나오고 이 쭉쭉쭉 이게 다 단계별로 임상 3상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월봉을 보시자. 처음에 포착한 게 저도 이건 완전 바닥에서 했으면 뭐 지금 한 뭐 2000%, 30%가 넘었겠죠. 근데 이거 월봉을 보셔도 황금백점 전략, 양음 패턴, 윗선 밑구리 패턴 이때부터 공략해서 600% 올랐고요. 좀 한동안 쉬었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사이클. 1년, 2년, 3년. 얘는 좀 회사가 좋으니까 빨리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1580%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맥점 마디마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저점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는 리가캠 바이오가 있습니다. 물론 알테오젠의 견주기는 어렵지만 동사도 이게 원래 레고캠 바이오라는 회사예요. 최근에 이름을 좀 바꿨죠. 이것도 ADC를 우리가 모멘텀을 해서 가는 회사입니다. ADC 항암제 이게 뭐냐면은 약물 항체 접합제라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중 항체라든가 ADC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면역 치료제 거기에서 굉장히 중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동사는 푸싱이라든가 뭐 푸선이라도 하고 뭐 여러 개 푸선이라도 있고 그래서 중국계 회사예요. 그다음 일본의 다케다, 그다음에 익수다 뭐 이런 데하고 이미 1조 4천억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바로 포선이라는 그런 회사고요.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회사 익수다도 나오죠. 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뭐 암젠도 앞으로 이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케다 나오죠. 이런 데하고 계속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 이건 좀 주봉이에요. 아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제가 뭐 주간 차트, 일간 차트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인식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리가캠 바이오도 가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공략한 게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강세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는 못 속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또 한 번 윗선 밑꼬리 패턴에서 공략했고 또 여기서 양양 패턴에서 공략해서 이것도 이제 쭉 상승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133%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요즘 최근에 핫했던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뭐 잠들어간다 122% 저점 대비 올랐어요. 이것은 제가 1월 달에 금년 1월 달에 이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 그 다음에 또 낮 방송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회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이제 당뇨가 걸리면 눈이 이제 막 침침하고 좀 실명 위기도 있고 참 안타까운 그런 합병증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황반변성입니다. 이거 주사를 놓는 건데요.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일리아가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PFS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인젝션, 주사를 놓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쭉 의사들이 병에서 쭉 이거 뭐 쭉 빼가지고 놓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하나의 키트식으로 돼갖고 쭉쭉 그냥 바로바로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유일하게 PFS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삼천당 제약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비만 치료제 뭐 잘 아시죠? 노보노디스크라든가 미국의 마일리아 이런 것도 다 같이 하는 건 어디죠? 일라이릴리인가요? 맞나요? 저기가 비만 치료제가 맞죠? 예. 그래서 이 아일리아 시밀러 유럽 9개국에 공급을 했어요. 예, 공급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1월 6일부터 4회 맥점 공략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000당 예약을 한번 주봉을 보세요.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때부터 계속 계단식 상승판인데 이때 참 공교로운 일이 나왔어요. 어떤 건 좀 이게 3,000당에 좀 관심은 또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떤 기자분이 예? 참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기자분들도 정말 뭐 파수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좀 제대로 된 그런 정보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일단 진로 보는 것들은 뭐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떤 거냐 특허 소송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공식 저는 호흡기를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오히려 저점 기회다. 근데 두 가지 포인트를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이격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이거 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4월 달 바이오는 HLC 저 타 방송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거하고 한번 차트를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러니까 뭐 기자를 뭐 제가 뭐라고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나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다니지 마시라는 게 여기를 통해서 몇 번이나 아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이해하기 쉽고 스토리텔링, 아 그래 듣기 쉽죠. 그게 다 뭐냐면 소위 말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데 이해하기 쉽고 내가 저 못 사면 바보 같으니까 늘 고점에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하 여기서 이건 필연적으로 한번 이상하다 해서 저는 매도시켰어요. 그래갖고 기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때부터 98,000에서 10만 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122%, 여기서만 해도 단기간에 170%가 수익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매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리뷰해 드렸네요. 그러면은 자, 그럼 여러분들 시청자분 그럴 겁니다. 그래. 근데 또 그 받아들이는 게 다양하시죠. 야, 좋은 정보가 그래도 그 뭐 뉴스 안 나오고 그럴 때 열심히 종목 연구해서 저는 솔직히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눈이 또 그렇고요. 그것을 이제 또 인정하신 분도 계시고 다 인정 안 하셔도 좋아요. 저것도 잘하는구나. 좋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제는 지난 것 이미 지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 설명드린 건 뭐냐면 바이오 섹터를 관심에 두어야 되면서 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종목들이 거의 신고가를 가는지 이게 바이오 섹터에 온기를 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알테오젠 여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1,500% 올라온 건 저는 적극 위해서 매수 안 합니다. 왜? 그만큼 상승의 기회가 줄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 알테오젠처럼 갈 종목은 없을까? 제가 무방해서 설명드릴 텐데 한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하반기 여러분들 이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알테오젠 그런 것들이 남들이 안 볼 때 다 저점이었죠. 3,000단도 최근 70%는 다 저점이었죠. 매력적인가요? 이걸 꼭 제가 여러분들 한번 눈에 새겨주시고 이따 무방에서 이런 종목들을 함께 하실 분은 참여하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항상 오를 종목을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바이오 제약 쪽으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알테오젠 또 그리고 3,000당 제약 등 굉장히 또 활약들이 어마어마했던 종목들이잖아요.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시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러면 포착주들을 한번 종목들을 또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위원님? 예, 하여튼 뭐 이번 주도 코스닥은 말씀드려도 좀 안 좋았잖아요. 그냥 네. 안 좋았고 거래수는 좋았는데 네. 사실 지수만 올랐지. 이게 소위 말해서 그거 말하면 계륵장세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좀 체감이 크게 되지는 그렇죠, 않았던 것 계륵장세. 같아요. 네. 닭고기 좋아하세요? 치킨? 좋아합니다. 갈비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계륵, 예, 닭게자가 갈비 네, 네.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사실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장에서도 황금 맥점 전략을 해놨어요. 자, 지금부터 가만 우리가 황금 맥점은요. 네. 저도 이제 참 어렵게 참 소위 말해서 논문 젖은 빵을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외람되게 모시고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맥점을 어떻게 잡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장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좀 걸출한 수익을 낸 종목들이 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DI입니다. DI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DI. 여러분들,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 저점에서 이때 사가지고 이때까지 가지면서 얼마나 많으실까요? 물론 있을 수 있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 모신 지가 25년 넘고 주에 30년 넘어서 실전 매매에서는 이렇게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확률적으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유축컨대 100에 1명, 1000에 1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럭키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종목이 200% 오를 줄 알았으면 저는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 종목 삽니다. 항상 결과론적으로 말할 것이냐, 비현실적인 수익을 말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 주식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험 자산이에요, 자체가. 그러면 진정한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걸 내가 매도했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모든 일 할 때 그 맥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맥점이 바로 이때 우리가 이제 이거 뭐 여기서 또 이제 많은 쏠림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때 매수해서 최근 것만 이때 30% 올랐고 또 양 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31%. 어제 왜 또 급등이 나왔느냐? 우리 휴대앵커님 양양 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캔들? 넘버 5. 넘버 5. 네. 성공원투자 45%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자, 이것도 가보세요. 주식 되게 쉬워요. 여기서 배워요. 같이 한번 차트 보세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이제 어제 밤방송에서 아이고 반도체에서 DI가 뭐 때문에 올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나와요. 우리 앵커님들 그런 또 멘트 하셨을지도 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오른 다음에 뉴스 나오고 멘트 나오고 그럴 때 그때는 이미 깝깝해지는 거죠. 그럼 봐요. 굉장히 쉽죠. 양양 패턴이었죠. 자꾸 공부하시라고요. 우리 주례님도 자꾸 좀 공부 좀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양음양, 이거 황금 맥점 넘버 5, 양음양 패턴, 그다음 또 양양음. 이 표현도 밑줄 굉장히 쉽죠. 예, DI에서 또 한번 배우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카티스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쫙 선점하셔도 좋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6월 17일 날 공략을 해가지고 이것도 뭐 좋은 이렇게 한 23% 상승이 일어났네요. 최근에 또 화장품에서 CNC 인터내셔널도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넘버 3.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때도 포착이 되거든요. 양음양 패턴.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또 이때도 보면 일수연 밑꼬리 패턴. 그러면서 그때 뭐 자람 테크놀을 비롯해서 삐아라든가 거의가 J2K 바이오 이런 것들 제가 이따 무반에 설명 드릴게요. 주식 쉬워요. 알고 보면. 이때에서 이것도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력 인프라에서 아까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으로 가고 있다면 이 종목도 참 보세요. 참 쉽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음선 다음에 도지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양, 양. 이때부터 포착돼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28% 정도 오른 예가 되겠습니다. 반도체에서 DI가 선두를 갔다면 정말 우리는 믿고 DI 시점 다 매매했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상당히 일수연 밑꼬리 패턴에서 공략해서 한 23%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뭐 여기에만 보더라도 한 16% 정도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화장품에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또 양음양 나오면서 이것도 뭐 약간 양음양 나오면 그 다음날 사는 거거든요. 한 10%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요.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네? 어떤? 이거 한번 차트 보세요. 네. 네. 한선 엔지니어입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네. 네, 차트 한번 보실게요. 한선 엔지니어를 한번 차트를 엔지니어링.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렸을 때 뉴스 안 나와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네. 왜? 이슈가 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제가 이제 방송을 보고 이건 실전 매매기 때 말씀드려요. 여러분 진짜 오해 말고 같이 한번 공부 보시자고요. 토요일 같은 때 얼마나 좋아요. 저 비도 오고 같이 공부하시는 거. 그러면 이때는 오른 다음에 엄청 뉴스 탑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그 뉴스 타고 그러면은 과열권에서 내리죠. 이때는 이제 탁 또 기가 이제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골프 치시나요? 제가 골프 배울 때요. 어깨에 힘 빼야 공 잘 맞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깨에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어렵죠. 하시는군요. 안 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힘이 빠졌을 때예요. 여기 보면 노란색이죠. 이 캔들 하나가 굉장히 오묘한 의미를 갖습니다. 보세요. 고점 대비 14,600원대가 9,000원까지 빠졌죠.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시려거든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오르는 것만. 그렇죠? 눈에 띄고 끄떡끄떡 하시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황금 맥주 노란색이었죠.
근데 저는 이번 주 남들이 안 볼 때 완전 40% 정도 황금 백점이 잡아서 40% 이게 상승의 흐름이 났다. 의미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이제 수비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약간 한생이 비슷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아프리카 TV가 사명을 SOP로 바뀌었어요. 수업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7월 달 파리 올림픽이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실제 회의에서 몸이 되는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뭐 안 좋은 게 이게 쌍둥이 패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한 11% 정도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다.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단기면 단기, 그다음에 또 우리가 왜 바이오를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네요. 하여튼 이따가 또 다음 코너에서는 심층 합숙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네. 심층 학습도 기대해 볼게요. 자, 매수는 기술, 뭐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혼자 판단하기 이제 어렵다는 건데, 근데 매도를 해야 진짜 이제 내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 좋은 정보 위원 전략과 또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심화학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저점, 특히 내용 있는 종목들을 뉴스 나오기 전에 저점을 잡으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난다. 네. 네, 그런 마음도 거거든요.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심화학습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종목은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사실 AI가 이렇게 전력을 많이 먹는 줄 저도 몰랐었어요. 언제요? 10월 달에 작년. 그러면서 미국이 글쎄 뭐 그때까지 뭐 AI 이렇게 뭐 안 나왔잖아요. 최근 나온 게 AI가 뭐 오픈 AI 나오고 소라 나온 게 금년입니다. 근데 이 기술적 자료는 항상 우리한테 속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 지표는 주식시장에서 재료나 실적의 선행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투자를 선점하시려면 항상 그걸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현대일렉트릭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자, 언제냐면 10월 27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시지는 모르겠지만 10월 27일가 바로 뭐냐면은 양양 패턴이 나왔을 때예요. 이때부터 좀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이 일어나죠. 그럼 이건 여기서 다소 쳐요. 그 다음에 포착된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저점 되면은 바로 325%, 그 다음에 또 2월 5일 215%, 3월 6일 최근급만 보더라도 이것도 최근까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급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포착된 것만 하더라도 이것도 한 144%나 된다. 거의 뭐 비슷한 종목,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재룡전기도 황금 맥점은 지기적 저점에 선점이 된다. 마디마디 포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뭐 지난 다음에 이게 복귀하는 게 아니고요. 이따도 제가 무방일 준비돼. 저는 이거 황미끼 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로 증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공통된 건 이럴 때는 뉴스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계단식 상승파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사실 이런 것도 진짜 마디마디에서 포착된 거고, 맨 처음 이것도 보게 되면 3월 달이었거든요. 3월 달. 이때부터 이익률 최저점이 3월 달 자리 아시죠? 상승되면 눌림. 이때부터 드디어 템베가 나왔네요. 또 최근 것도 여기서 포착돼서 좋은 상승의 흐름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저는 뭐 20만 원, 그때 19만 6천 원까지 찍었는데 저는 여기서는 적극 추천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엔비디아 그렇게 많이 오르니까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랑 가서 많이 오르는 종목들보다는 새롭게 시세를 줄 종목들을 노리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요. 역시 저점 선점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부터 쭉 나올 종목들이 다 화장품일 텐데요. 최근에 화장품이 계속 가는 게 뭘까요? 바로 실적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술적 지표는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선행해서 움직인다고요. 그걸 바로 그랜저 검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3월 26일,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럼 3월 26일 자리를 보실까요? 이때 절대 뉴스 안 나오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요. 양, 음양 나오죠.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하면서 조금 더 횡보하다가 소위 말해서 이거 쫀쫀이 뜬다고 그래요. 이제 승리가 부시면 매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IPBL SC 이것은 제가 아침 방송에도 계속 다 추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이것도 양음양 역전내망치 다음에 도진하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VT도 똑같죠. 이거 이제 빨리빨리 볼게요. VT도 이렇게 저점에서 포착되니까 이게 서클 된 것이 바로 그 맥점이거든요.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삐아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은 음선 3개에서 상한가 뽑고 또 이때도 음선 5개에서 이때도 이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도 이거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5일선 아래에 쌍둥이 패턴. 그러면서 좀 절대 깨지 않죠. 그러다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이 자리가 뭐냐 음선 5개짜리예요. 음선 5개 나올 때 뭐가 보여요? 참 눈치 빠르신 분들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이시는 분은 송투자하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뭐가 보였죠? 과매도권이요. 이럴 때 매수는 리스크는 크지 않아요. 특히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화장품에서 토니머리 공부도 하시고 재밌으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토니머리 같은 것도 역시 이것도 음선 5개 똑같습니다. 노란색. 이런 때 공략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태상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엮이면서 바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열 반도체 뭐라고 그래요? 생각이 안 난다. 반도체가 엮이면서 좋은 상승의 흐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우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양. 우양도 바로 이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종목 에이스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정말 이럴 때는 이 과매도권이죠. 빨간색. 이거가 비교해 보시라고요. HLB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왜 가는 줄 아세요? 빨리? 펀더멘털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여러분께 우리가 4월 12일 날 공략한 것이 한 70% 올랐고 4월 22일 날 또 한 맥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지금 한 59% 정도 상승했는데 이것은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18만 원까지도 일단 열려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진혜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차트 보시게 되면은 꾸준히 우리가 봐야 된다. 왜 그러냐? 이것도 이제 결국은 전력난이 심화되잖아요. SMR 좀 다른 나라에서 난리죠. 그래서 그냥 꾸준히 봐야 될 그런 종목이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미코 같은 것도 여러분께 여기서 아주 이 맥점 마디에서 이렇게 추천드려서 이번 주 사실 장이 코스닥이 어려웠잖아요. 25% 정도 상승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저는 2만 원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으니까 2만 원 이게 지금 3종 고점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한번 1.5 수익 실현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체감은 약했던 시장에서 활약했던 종목들 저희 만나보셨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 전략은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다음 주 좋게 보는 종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바이오에서 3일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제약에 대해서 왜 이제 이것을 좋게 보는지 그것은 오늘 제가 바이오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무방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스페셜로 바이오를 보시자. 그 다음에 또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리가켄 바이오 그런 것들 왜 말씀드렸을까요? 그런 것들이 제가
여기서 최초 저점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려서 좋은 수익을 났잖아요. 그것은 이제 뭐 그 관심을 계속 보시되 이제 프레시한 종목을 아까 차트 보셨죠. 그걸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좀 무방을 참 계좌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비교적 제가 막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 무방에 오셔가지고 아픈 계좌 치유하시면서 꽃길로 동행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간절하네요. 네, 주제 바로 말씀해 주실까요? 무방 주제만 들어보고 저희 정리할게요, 위원님. 네, 뭐 한미 반도체가 좀 결이 안 맞지만 텐베가 나왔고 알테오젠의 텐베가 나왔죠. 그 후속 하반기를 빛낼 또 히어로 종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모실 거예요. 네. 네, 잠시 후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이어서 믿고 보는 이재상의 파이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순서 바로 이제 상한가만이잖아요. 이야기 바로 들려주실까요?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번 주에 대략 이제 시장이 좀 비가 내리는 듯한, 좀 뭔가 묵직하게 좀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지수라는 개념을 생각하기보다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별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우리가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뭐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 뭐 상승장이라고 하면은 불시장이라고 하면은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종목들이 다 이제 순서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선별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은 더 가고 어떤 종목은 덜 가기 때문에 또는 어떤 종목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비 오는 날 특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빨간불일 때 건너가시다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린 대부분의 종목들은 파란불, 네, 갈 수 있는 신호등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의 주도가 되고 있는 그런 주도주들을 위해서 주도주를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다음 주에 예상되는 우리가 종목들을 예상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이 시장의 대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알테오젠을 우리가 저 밑에서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차트라는 건 우리가 후행적이잖아요. 보조 지표도 후행적이고 이미 지나간 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포착되는 지점들을 보면은 이 종목이 계속해서 간다 안 간다를 갖다가 예측을 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지난주에도 똑같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테오제는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1차적으로 33만 원 넘길 것이다. 30만 원에 육박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고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 20만 원 직전의 고비, 그죠? 그리고 요 밑에서는 10만 원 직전의 고비. 이런 고비들을 넘겨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점 6월 13일 날 29만 1,000원을 찍었기 때문에 30만 원에 육박한 30만 원에 근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권에 있다든지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수요일 날 밤방송에서도 요 11선을 이탈했을 때 이게 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 알테오젠의 흐름은 항상 무너졌을 때 가고 무너졌을 때 가는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462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이 키트로단 임상 3사항이 이제 9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지금 허가가 임박한 테르가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조만간에 이제 허가가 날 예정인데 이 키트로다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매출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겠죠. 그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까지 끌고 가신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뭐 지금 그분들은 320%가 넘는 그런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주봉상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요 음봉이 나왔을 때 요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구간이 바로 이제 거래량이 줄은, 그죠? 거래량이 줄은 주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이번 주 어떻게 됐나요? 자, 이번 주 보니까 양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더 줄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고점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다. 주로 주 메이저들은 이 고점에서 물량들이 많이 터지게 되면 그때부터가 매도인데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오던 이때 당시에도 제가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 네, 바닥에서 대량 거래들이 그리고 이 지점의 대량 거래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은 이런 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가 본격적인 상승에 또 한 주간이 되겠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뭐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도할 때는 시장에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예측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33만 원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 그리고 실제 이 흐름이 어떻게 갈 건지는 또 추가적으로 공개방송에서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성. 요즘에 이 태성처럼 잘 가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태성은 벌써 3주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벌써 이때 매수하셨어도 거의 95%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자, 이 종목이 그럼 과연 더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문증이 남겠죠. 이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는 더 갈 수 있다, 없다.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이탈된 게 없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죠. 게다가 금요일 날 또 양봉까지 뛰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 굉장히 그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없다. 자, 그러면 저 박스권에서 매도가 나왔을까요? 매도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종목도 다음 주에 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구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고 못 들어갈 때 그때가 사실은 포인트고 흥분해서 저 종목이 더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진입했을 때가 이제 늦는 시기라는 거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알테오젠 보셨지만 알테오젠도 똑같은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음봉이 나오고 그리고 거래량이 줄었죠. 그죠?
우리가 주식을 차트를 보는 거는 이거는 어떤 역사를 보는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알테오젠의 주봉이 이 주봉이 나오고 나서 바로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태성이랑 이 종목도 똑같은 흐름에 견뎌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극도로 줄었다는 건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상승을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목표가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거는 거래량이 다음 주에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익 실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미리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측 목표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성에 대한 목표가도 공개 방송에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24. 요게 이제 제가 예측이 조금 벗어났던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카페24는 제가 이때 당시에 고점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때 매도를 이때죠. 네. 이때만 해도 바닥에서 거의 60% 가까운 상승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간 폭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니까 135%라는 그런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이런 게 앞으로 또 대세라는 거죠. 아까 태성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이 카페24입니다. 세계 최초로 유튜브에서 쇼핑몰 전용 스토어가 이제 개설이 됐는데, 그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24가 최근에 3일간에 이 높은 구간에서도, 그죠? 이 높은 구간에서도 3일간에 기관이 220억이나 순매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눈치채야겠죠. 근데 기관들이 이렇게 높은 구간에 샀다는 거는 다 더 높은 구간까지 끌어올리겠다. 또는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카페24는 구글과 유튜브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난해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파란불과 빨간불을 갖다가 완전히 구분하기가 애매한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굉장히 탄력을 받고 가고 있는데, 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은 단기적인 고점이 이제 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기관이 고점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보시다시피 지난주에도 5주선을 터치를 했죠. 자,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5주선은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고요. 다음 주에도 이 5주선 터치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SKC입니다. 우리가 AI 관련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유리기판인데, 우리가 뭐 필옵틱스라든지 JNTC도 지난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거기에 가장 최대 수혜주는 SKC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C는 자회사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정도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간 지금 외국인들이 한 300억 넘게 지금 순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건 바로 이 구간이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외국인들이 다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왜 이 고점에서 담고 있을까요? 네.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 SKC의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신고점을 돌파를 하긴 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제 거래가 줄기 시작했죠. 근데 거래가 줄었을 때, 주봉상 거래가 줄었을 때가 바로 매수 포인트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때도 큰 변동폭이 없이, 주가에 큰 변동폭이 없을 때는 거래가 줄고, 큰 변동폭이 있을 때는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가 이제 거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신호등으로 보면은 빨간불입니다. 이제 파란불이죠. 건너갈 수 있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또 왔다. 뭐 다시 한번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자, 흐름 자체가 전혀 이탈된 게 없어요. 지금 일주일 동안은 조정을 받았지만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아직도 매수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청담글로벌입니다. 요즘에 이제 화장품, 우리가 일종의 소비재라고 할 수 있죠. 화장품, 주류, 식음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갑니다. 그런 종목들이 잘 가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실적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저가로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순환매 과정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화장품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K뷰티로 해서 화장품, K뷰티 안에 미용 의료기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 화장품 중에서 가장 늦게 올라간 게 바로 청담글로벌입니다. 청담글로벌 자체는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앞으로 나올 예상이 있기 때문에 중국 쪽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그리고 화장품이나 식음료 그리고 기타 매출들도 해외 수출 물량들이 늘어난 종목들이 주가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청담글로벌이 지금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일주일 동안 한 100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정도를 팔아버리려면 결국은 개인들이 또 따라붙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도 일주일 동안 한 75억 정도를 순매수를 해놨는데 자, 뭐 일봉상에서도 이런 흐름 자체가 자, 우주선을 타고 계속 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주봉 상태에서 거래가 늘긴 했는데 이 청담글로벌이 이제 서서히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 오주선 부근까지 한번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텐데 이 오주선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면 오주선도 가파르게 올라가게 돼 있고 조정을 받으면 오주선도 탄력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청담글로벌의 과거의 상승세를 보면 이제 과거에 예전에 월봉 근처까지도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특히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이게 제2의 실리콘2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바로 청담글로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재룡전기는 최근에 이 조정 자체가 여기가 이제 한 달 반 거의 5주 정도 이상의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추세 자체가 수렴을 하는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는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돌파인데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런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을 또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를 탄력을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이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여기 심은 또 재룡산업의 심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재룡산업은 어제 상한가까지 갔던 그런 경험을 토했는데 재룡산업이 시가총액이 거의 2,000억 이하고 이 종목은 지금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매출 자체는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재룡산업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또 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원래 대장주는 재룡전기였다는 거죠. 지금 이 저점 부근에 보면 이 저점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대량 거래가 아직까지 고점에서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량 거래가 거의 뭐 1억 주에 가까운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1억 주 아니 1,000만 주네요. 1,000만 주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주가 좀 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 물량들이 매도가 나온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 이런 종목이 과연 이제 10만 원을 돌파할 것이냐. 거기가 고비겠죠. 그러면 우리가 99,000원에 미리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9만 원대 초반에서 서서히 매도를 한다든지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근데 지금의 조정권에서 벗어나는 이제 장대 양봉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가장 피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날 이제 외국인들이 한 309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일주일 동안 한 2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던 과정에 우리가 포착이 돼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자, 재룡전기 주봉을 보시면은 자, 주봉상 거래가 이 구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 시점에 비해서 거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진짜 매도가 나올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10시 전에 뭐 10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진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런 전력설비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뭐 어제부로 다시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그리고 우리가 돈이 갈 데가 몇 군데 없죠. 이제 다음 주에 포착이 된 그런 섹터들이 물론 전력설비 관련된 섹터들도 있지만 새롭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섹터들도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카이노스 매드인데요. 자, 카이노스 매드 이 바이오 종목인데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5분의 1로 내려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저점에서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구간이 조정권의 박스인데, 자, 만약에 이 종목이 매도가 다 나가서 탄력이 떨어졌다면 벌써 여기서 흘렀겠죠. 그죠? 그리고 흐르더라도 최소한 이 하프 조정이라고 하죠.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의 조정을 안 받는다는 거는 이 종목에 뭔가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시키려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구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쌍봉 아닌가요? 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쌍봉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되게 이제 작년부터 트렌드가 이런 쌍봉을 만들어 놓고서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자, 우상향하면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과연 이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 날 움직임으로 봐서는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카이노스 매드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련된 그런 연구 개발 중인데,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병들은 우리가 치료제와 그리고 먼저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그래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뭐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는 그런 난치병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자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임상 2상이 1단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임상 2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그와 관련된 글로벌 회사들과 같이 이제 로열티를 받고 이제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카이노스 매드의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카이노스 매드의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계속 하락을 했던 종목이고, 지금 이제 월봉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고점이 3만 원대였습니다. 지금 이제 22,000원대까지 내려와서 저점에서 움직이는데, 이런 거래량들이 굉장히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니까 이런 역대 최대 거래량은 뭐 올라오면서 터졌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겠다. 이 박스권이 돌파된다면은 자, 이런 고점들을 다 돌파를 해서 한번 슈팅이 강하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거래가 많이 줄었는데 금요일날 마지막에 올려줬다는 거는 다음 주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APR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장품과 뷰티, 이제 K뷰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화장품 그리고 피부 미용 중에서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도 개인용 피부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뭐 메디큐브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그리고 시총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매출도 우리가 홈쇼핑을 통해서 메디큐브 그 치료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 메디큐브의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스탠다드로 움직이고 있죠. 네, 올라와서 조정받고, 올라와서 조정받고, 올라와서 조정받고, 네, 또 올라가서 또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가겠죠. 네. 지금 구간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 자,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한 이틀 받았는데요.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종목의 가장 핵심은
연기금의 매수세예요. 연기금이 한 3,100억 정도를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려가면서 팔린다, 내려가면서 매도가 나온다 하면은 연기금이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근데 연기금은 가진 게 돈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올려서 팔 겁니다. 계속해서 매수세를 끌어올릴 텐데, 근데 과거에 HD 현대중공업이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연기금이 매수해서 결국은 끌어올려서 매도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물량도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런 대량 물량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내려가기보다는 올려서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APR이 지금 연기금이 3,100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요 구간에서 55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도 매수 유지가 되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 목요일날 하루 빼고는 계속해서 목요일날 하루 매도가 잠깐 나왔었는데 결국은 금요일 다시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뭐 44만 원 이상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해도 충분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라이브 이커머스에서 매출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크게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을 해서 캐파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황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줄었죠, 그죠? 거래가 줄었는데 우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난주에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는 거. 다음 주에 바로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동해가스전인데요. 동해가스전에 어제 이제 개발회의에 참석한 회사가 GS, SK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세 회사가 동해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등장한 회사가 이제 GS가 나오다 보니까 GS 글로벌이 상한가에 갔죠. 근데 어제 이제 GS 글로벌이 상한가 가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N자형 파동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이런 윗꼬리들이 발생을 합니다. 물량들을 소화해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양봉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체가 최근에 연기금이 3주 동안에 75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3주라는 거는 바로 요 구간이에요. 딱 요 구간부터 여기 다 연기금이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연기금이 자기 평균 단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도 예상이 되는, 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주봉 상태를 보시면 지난주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가 줄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주선을 타고 양봉을 띄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비 오는 토요일입니다. 비 오는 토요일도 여러분들 치킨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무방에서 무료 쿠폰 3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퀴즈를 맞추시고 무료 쿠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재상 한가만 지금 여러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파인 시그널 전략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이재상 위원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증시 동향 한번 짧게 체크해보고 갈까요, 위원님? 네,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엔비디아도 3.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 엔비디아가 또 조정받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대항마로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시스코 이런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손이 바뀌면서 종목들이 좀 포트가 바뀔 수도 있는 미국 시장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이제 또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 반도체 쪽 우리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또 조정을 받게 되면 결국은 지수는 또 내려가는 그런 포지션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2,800선을 지지하니 안 지지하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엔비디아 조정세 때문에 지수는 계속해서 또 내려올 수 있는 구간. 지금 코스피가 피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조정권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엔비디아발 조정이 이제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저희는 종목 AS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 주죠. SKC 한번 볼게요. 최근에 쭉 우상향을 그렸는데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5일 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라는 건 이제 이런 게 조정이죠.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줄고 있을 때 누군가는 집중적으로 모아서 이걸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구간이 바로 이제 SKC의 바로 현재 구간인데요. 일주일 동안 조정을 워낙 잘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가 좀 오히려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SKC의 이 자회사 앱솔릭스뿐만 아니라 SKC의 엠펄스라는 그런 회사도 또 있습니다. 자회사가. 이 회사가 이제 2차전지라든지 친환경 쪽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쪽 회사의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SKC 자체가 다양한 이 SKC에서 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주봉상 보시면은 자, 이전 고점. 네, 2021년도 고점 11월 달이 20만 8천 원이었는데 이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 구간이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코스피 쪽의 대형주들은 한번 추세를 타면은 거의 1년, 뭐 이렇게 2년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테마에 의해서 지금 SKC는 사실은 테마주가 돼버렸지만 최근에 올라온 폭은 굉장히 가파르긴 하지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올해 훨씬 더 큰 시세 그리고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올려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25만 원 정도까지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C 이전 고점 돌파 기대감 한번 가져보겠고요. 목표가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번엔 젠백스 링크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종목은 자율주행 쪽에 좀 힘을 주는 것 같던데요, 의원님? 네. 이 젠맥스 링크라는 회사가 이제 포니 AI라는 회사와 합작 법인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 쪽을 하고 있는데 이 포니 AI는 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고 이제 나스닥에도 상장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허가를 받았는데 이미 이 회사는 중국에서 다 이미 수천만 킬로를 갖다가 벌써 무사고로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젠백스 링크라고 돼 있는데 회사 이름도 이제 바뀝니다. 포니 링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포니 링크라는 거는 이미 이제 포니 AI와 합작 법인도 세웠고 그리고 포니 AI에서 하는 그런 자율주행 사업 쪽을 집중적으로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회사 사명까지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젠백스 링크가 과거에 이제 움직임을 좀 흐름을 보면은 5월달에 피크를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1선 구간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데 자, 주봉 상태를 한번 보면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계속해서 양봉, 음봉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다가 이번 주에 이제 거래가 줄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렴도 했고 그리고 조정을 마치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 월봉 상태를 한번 보면요. 근데 과거에 2016년도에 7,200원대까지 고점이 있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월봉상 거래가 터진 이후에 고점에서 매도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 부근까지 안 가더라도 한 5,000원까지 가더라도 지금 충분히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5개월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뭔가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포니 AI와 합작법인을 세워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도가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주가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테슬라가 자율주행할 때 좀 움직였지만 테슬라와 상관없이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의 어떤 스타트하는 그런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손절가는 여기서 이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손절가는 2,65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원래 예상했던 대로 4,4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 링크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 다음 주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네. 한번 준비해 볼까요?
연초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작년에는 포스코 그룹, 작년에 이제 포스코 엠텍부터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까지 전부 다 급등하는 포지션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LS 그룹 쪽이 간다 그랬죠. 근데 올해 LS 그룹이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LS 일렉트릭, 뭐 LS 마린 솔루션, 이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있죠. 근데 그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벌써 수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6월 말까지를 상반기를 본다고 하면은 일단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제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반등을 하면서 어제 한 10%까지 반등을 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네,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계속 보이면서 3개월 동안 연속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을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한 2달 정도 받고 행보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지금 한 달도 채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거의 바닥권에서 조정의 바닥권에서 어제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 전력설비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이 가장 안정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전력설비 관련주 어제 뭐 재룡산업, 재룡전기 전부 다 올랐는데 이 종목이 이제 어제 11% 그러니까 많은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가에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20만 원, 목표가는 29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중에 좀 안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LS 일렉트릭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대응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저희 무방 이야기도 바로 나눠보죠, 위원님. 네,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2,800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주도를 했고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강 후약,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가면 오후에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다 보니까 거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코스닥에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아마 며칠 더 흐름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수에 대한 플레이는 우리가 인덱스를 사거나 인덱스 펀드를 사거나 아니면 뭐 인버스를 사거나 레버리지를 샀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사실은 지수에 대한 플레이보다는 여러분들 개별 종목에 대한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개별주 중에서도 특정 섹터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금광을 캐자인데 지금 특별한 이런 매수세들이 몇 군데 섹터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도할 만한 섹터를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코스피가 이제 지수는 잘 갔지만 사실상 시장은 좀 까다롭게 느껴지면서 체감은 그렇게 크게 상승으로 많이 안 느껴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종목 선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머니왕 1부 여기서 또 인사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도 이재상 위원 꼭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2부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